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오디오에 맞춰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하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한 10초 정도? 예, 10초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오디오에 맞춰서 팝업이 팍팍 되는 그런 효과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외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직접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는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다운하는 것부터 설치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왔습니다. 리액터3라는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페이지를 쭉 내려보시면은 쭉쭉쭉 내려보시면은 뭐가 새로워졌나요? 3버전이니까 뭐가 새로워졌는지 설명하고 있고, 스피드가 빨라졌고 콘텐츠가 많아졌고, 그리고 스토프가 많고. 스토프가 뭐야? 리액터3가 여기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가 새로워졌나요? 스피드가 빨라졌고 콘텐츠가 많아졌고 뭔가 다양해졌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 아래쪽에는 리액터 인스톨러라는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저는 미리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중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방법은요, 그냥 퓨전 탭으로 가서 이 파일을 끌어다 넣으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리액터를 깔아보려고 시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설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이 리액터를 사용하는 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6개월 전쯤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설치가 안 됐고 설치하는 방법을 어찌어찌 알아서 설치를 했는데 정작 기능이 작동을 하질 않았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냥 못 쓰는 건가 보다, 나는 못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텍스트 리액트를 강의해달라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것만 알려드리면은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어찌어찌 여차저차해서 방법들을 알아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6개월 만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파일을 집어넣었을 때 저같이 자동 설치가 안 되는 분들은 이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직접 작동시켜 주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는 노트패드 플러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플러스를 다운받으셔서 직접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루아라는 파일이 열려 있어요. 지금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들이 굉장히 가득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코드들을 직접 작동시켜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볼 필요는 없지만 내용들을 보시면요, 버전이 얼마고 언제 릴리즈 됐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주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집어넣었을 때 그 언어로 해석되지가 않아요. 그냥 주석으로 남아져 있고 어떻게 보면 정크 파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석이죠, 전부. 그리고 주석 나오다가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렇게 코드들이 쭉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주석이 하나 달려 있네요. 자,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 자료실 가시면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그거 받으시면 되고, 받으신 다음에 이 파일 열고 나서요, 전체 선택해서 전부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복사하시고요, 다벤치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메뉴에서요, 워크스페이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콘솔 보이시죠? 콘솔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 넣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서 보이지만 다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엔터 눌러서 확인시켜 주시면요, 이렇게 설치창이 수동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우측에 인스톨 런치 누르시면요, 이렇게 인스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도중에 이 폴더가 하나 떴는데 이거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설치했던 거 썸레스 오디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인스톨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꺼주세요. 다 꺼주시고, 그리고 다빈치까지 다시 재부팅을 한번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재부팅하고 돌아왔습니다. 설치는 끝났고요. 적용도 끝났습니다. 이제 사용만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건 아까 만들어둔 건데 지금 보시면요, 소리에 맞춰서 팝업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같이 해볼 거예요. 텍스트 하나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글자는 아무거나 써줍니다. 아무거나. 네,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미디어 아웃에다가 연결을 해서 화면상에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폰트는 검은 고데기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블랙한 산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사이즈가 조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에다가 우클릭하시고요. 그리고 Modify with 해서 이 오디오 웨이브라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설치했던 거기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뭐 이거랑 유사한 순정 기능으로는 미디 익스트랙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 미디 뭐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미디 파일만 이렇게 음성을 따주는 거예요. 순정에서는 웨이브 파일을 못 땄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외부 플러그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오디오 웨이브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마디파이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뭐 여러 가지 설정하는 창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펼쳐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웨이브 파일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일단은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임시로 가서 뭐 아무거나 하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면요, 원래는 이게 음성에 맞춰서 이렇게 팝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플레이 해보시면은 뭐 전혀 반응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경고창이 하나 뜨잖아요. 경고창 보시면은 오디오 파일을 로드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 파일을 로드를 못 시켜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로드를 못 시키니까 아래쪽에 있는 노드들도 연속해서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류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값을 못 불러오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좀 전에 여기다가 웨이브 파일을 하나 넣었잖아요. 근데 왜 못 불러오냐면 이 리액터라는 프로그램은 한국 사용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웨이브 파일에 옆에 보시면 한글이 어디 적혀 있나요? 경로에 보시면은 D 드라이브 다음에 한글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임시 폴더라는 한글이 적힌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적힌 이 파일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한글로 입력된 폴더는 얘네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니까 어때요? 다 오류가 떠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로 된 폴더에 영어로 된 파일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류창은 다시 꺼놓고요. 그리고 새로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된 폴더에다가 하나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여기 임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된 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전부 영어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면 역시나 아무 표시가 안 됩니다. 우선은 밑에 오류창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류창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조금 달라졌죠? 이번에는 로드는 했는데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라서 표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은 16비트로 만들어진 웨이브 파일만 로드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파라미터 값이 여전히 없죠. 자, 그래서 경로 문제는 해결이 됐고 16비트 PCM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이제 로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악 파일을 어떻게 16비트로 다시 렌더링을 시키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리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리퍼라는 프로그램 말고도 뭐 오데시티, 골드웨이브 뭐 이런 것들 음악 파일을 렌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저는 리퍼를 쓰니까 리퍼를 한번 켜볼게요. 리퍼에서 파일을 하나 불러올게요. 이렇게 파일을 하나 불러오고 나서 여기서 렌더링을 하나 시켜보면은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헤르츠는 44100이고 뭐 스테레오 채널이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16비트 PCM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비트 뎁스 보시면은 16비트 PCM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로드가 안 됐던 파일들을 다시 렌더를 시키는데 여기서 포맷은 웨이브로 만들고요. 그리고 비트 뎁스는 16비트 PCM으로 만들면 아까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리퍼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리퍼 다운받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빈치로 돌아가기 전에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파일 정보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거는 아까 로드가 안 됐던 파일, 왼쪽 거는 로드가 된 파일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거 보시면요, 파일 형식은 웨이브다, 그리고 포맷은 PCM이다, 뭐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비트 뎁스가 16비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16비트 PCM에 웨이브 파일이니까 이게 로드가 돼야 되는데 로드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렌더를 시켜놨어요. 그 파일 정보가 왼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파일 형식은 똑같이 웨이브다, 그리고 포맷은 PCM이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비트 뎁스는 똑같이 16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만 보시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보창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리퍼에서 다시 렌더 시키면서 잡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일을 열어보셔가지고 뭐 웨이브고 PCM이고 16비트고 다 맞는데 이게 왜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렌더를 다시 한번 시켜보세요. 자, 다빈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일은 형식이 맞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파일은 D 드라이브 임시의 브라스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스라는 파일을 제가 16비트로 다시 아까 보신 것처럼 리퍼로 렌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열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첩첩 산중을 넘었는데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나오죠. 사운드가 없는 구간에서는 사이즈 값이 기본적으로 제로다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스라는 파일이 사운드가 좀 뒤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음폭에 맞춰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설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한 처음 정도 아무것도 안 나왔던 이 지점으로 가서요. 여기 맨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오프셋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올리시면은 이제 값이 올라가면서 글자의 기본 세팅 값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기본 세팅 값을 0.1 정도로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 하나 위에는 스케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스케일은 진폭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뭐 수학으로 본다면은 곱셈, 나눗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폭이 제로면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여전히 0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폭이 1일 때 2를 곱하면 2가 되고요. 진폭이 2일 때 2를 곱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폭을 확장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임라인 어느 정도 조정하고 플레이 해보면요. 아무거나라고 적혀있는 게 너무 많이 커지고 너무 많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0.5 정도로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보면 조금 스케일은 줄어들었는데 최대로 커지는 게 너무 크고 최소로 작아지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평균 값을 찾아줄 건데 모두 보시면요. 총 8가지가 있는데 맥스, 미니멈, 에버리지, 그리고 미디안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언사인드라고 적혀있는 언사인드 맥스, 언사인드 미니멈, 뭐 언사인드 머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는 그냥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값이 3과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마이너스 4를 표시한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3보다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에버리지를 선택해서 평균값을 찾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면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표시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메뉴들도 하나씩 살펴보면은 샘플 스타트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 프레임을 밀거나 당겨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100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너를 100만큼 뒤로 밀어버리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0프레임에 있던 값들이 이렇게 100프레임만큼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까 설정되어 있던 값들이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쭉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0프레임에서 한 요까지 아무 값들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플레이 해보시면은 여기 시작부터 이제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뉴 샘플 스트레치라고 적혀있죠. 스트레치는 늘리고 줄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2배속, 0.5배속 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여버리는 기능인데 지금은 뭐 1배속이잖아요. 근데 이걸 2배속으로 늘려보면은 지금 스킵이 됐겠지만 다빈치가 튕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냥 1배속으로만 두고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프록시 폴 샘플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은 뭐 25에서 뭐 조정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플라인 켜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파형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조정해보면은 막 파형들이 변해요. 이렇게.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변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잠깐 넘어가고 아래쪽 보시면요. 똑같이 샘플 타임이랑 샘플 스트레치인데 이거는 이제 Y축이잖아요. Y축이라고 적혀있는데 뭐 해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Y축 기능도 어떻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메뉴에 시간을 늘리면 시간이 쭉 밀려난다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치를 늘리면 파형이 커진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탭에 있는 음악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하나 넣고 나서요. 그리고 에디트 탭에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텍스트 리액트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에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리액트 시키고 싶다면요. 이렇게 어떤 특정 구간에서 텍스트를 미치시키고 그리고 이 구간을 잘라주면서 이렇게 특정 구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파일만 추출해서 아까처럼 형식에 맞춰놓고 그거를 적용시키면 여러분들도 쉽게 리액트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리액트 하는 데는 정작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설치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뭐 로드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첩첩 산중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다 보셨어요. 제가 저 혼자 쓸 거였다면 이렇게 다 해결 안 하고 그냥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몰라도 알아야 되고 알아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에디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